안녕하십니까. 국풀국어 성파 강의 본원의 강사 윤진양입니다. 저는 현재 고1 팀장을 맡고 있고요. 배명고 같은 경우에는 무려 9년째 전담하고 있습니다. 단연간의 경험, 누적된 수강생을 보시면 지금 5,000명이라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배명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요 장은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잘 나와서 저한테 피드백 준 학생들, 성적표로 인증한 학생들 좀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00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배명고 학생입니다. 배명고에 다니는 전교 1등 학생들, 그 다음에 전교권 학생들 거의 다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 졸업한 배명고 학생 중에 전교 1등 학생인데 그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거든요. 그 학생도 저하고 함께 준비를 했던 학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명고의 학교에서의 국어의 내신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명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적 인원수가 3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작년이 좀 이례적인 경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배명고는 한 270명 안팎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전년도 그 전년도 보면은 210명도 요즘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상위 이제 퍼센테이지로 전교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등급이 학생들이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270명이라고 했을 때 10명밖에 안 되고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29등까지, 3등급 같은 경우에는 72등까지밖에 안 돼서 재적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좀 상위권 경쟁이 치열한 경향도 있습니다. 요거는 배명고의 국어 내신 경향을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명고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이제 학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험 경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앞반, 중간반, 뒷반이 담당하는 국어 선생님이 다르세요. 수업하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근데 우리 배명고 남고 학생들 특징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반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수업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앞반, 중간반, 뒷반에서 어떤 걸 수업을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걸 수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학습이 돼야 돼 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특히 남고 학생들이, 특히나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어디를 공부해야 되지?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원에서 도움을 주고 제가 조금 학생들을 보조해 주기가 좋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매 시험마다 외부 지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외부 지문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내신에 출제가 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에 나온 적이 없는 작품, 한 번도 수업을 받은 적이 없던 낯선 작품이 외부 지문이라는 이름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처럼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스스로 그거를 독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과서 범위뿐만이 아니라 그 교과 범위와 관련된 외부 작품까지 학습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대체적으로 배명고는 너무 감사하게 교과서에서 충실하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1학년의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때보다 내신 성적을 올리기가 좀 용이한 건 확실합니다. 다만 이게 고2 때 올라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고2 때 올라가면은 고1 때보다 학습량이 배명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4배까지도 치솟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적진 않았는데 배명고가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범위 외에 추가로 모의고사에 나온 작품들이나 독서 지문 같은 경우를 시험 범위에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학원에서 전부 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 촘촘한 등급별 커트라인 격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배명고의 학교 특징이 이 상위권하고 이 중위권의 성적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상위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배명고에서 100점짜리가 13명이 나온 적이 있어요. 1등급이 10등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13명이 중복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 전부 다 1등급을 받지 못하고 2등급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을 묻는다던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점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해야 하는, 조금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려운 시험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점수를 올리면은 이렇게 위로 등수가 확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같이 내신 대비를 안 하다가 중간에 유입된 학생들 중에서 원래 막 200등 때, 부끄럽게도 200등 후반대 이랬다가 저하고 내신을 함께 하면서 100등 이상, 150등 이상 등수가 상승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부분은 수행평가 대비가 배명고가 다른 학교랑 틀립니다. 조금 어려운데,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거 합니다. 글쓰기 혹은 현대시 같은 거 지어오기, 약간 좀 일반적인 이런 수행평가를 시행을 하는데, 배명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현대소설 같은 거 8작품, 10작품을 그냥 이름을 알려줘요. 작가랑 이름을 알려줘요.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읽어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서 그 작품 중에서 랜덤으로 지필평가 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객관식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그게 수행평가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대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근데 이 부분은 내신 기간 때 수행평가가 진행이 안 되고 일반적인 기간 때, 정규 수업 기간 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재직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수행평가에서 이런 지필평가처럼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이것도 제가 따로 보강을 해가지고 수행평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평가는 정말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참 힘든 학교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 수업. 발표를 하는 게 수행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뭐 1조, 2조, 3조, 4조 나눠놓고 뭐 1회 소단원 1은 1조가, 1회 소다시 2는 2조가 발표하게 진행하는 이런 수행평가도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배명고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항이 어휘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휘 문제 성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배명고 전교 1등도 틀리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학교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 소설의 시점이 1인칭 관찰차 시점이에요 라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합니다. 서술자의 주관적 인식이 배제되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찰자 시점, 주관적 인식, 무슨 말이지? 학생들은 요 시점하고 요게 같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1인칭 관찰자 시험의 대표적인 작품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7살짜리 오키가 엄마와 아저씨의 사랑하는 거를 보는 내용이거든요. 즉 서술자 오키의 주관적 인식, 생각, 정서가 배제에 빠져있다? 말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고 선지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은 말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사례, 이것과 유사한 선지를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어법. 학교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가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요. 수업할 때 이 시에 이 문구에서 반어법이 쓰였어? 라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주제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반어법이 간접적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지 못해요. 요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학생들이 인지를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와 사례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명고에서 출제됐던 외부 지문형 문제인데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은 현대시가 나와 있는데 이 현대시가 학교 프린트에도 없고 학교에 수업한 적도 없고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밑줄친 부분의 눈의 의미가 우리 시험 범위인 작품과 유사한지를 살펴보려면 학생 스스로가 이 낯선 작품에 대해서 분석, 독해가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건 또 서술형이거든요. 이건 또 서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 현대시가 분석이 돼서 공통적인 속성을 조건에 맞춰서 쓸 수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명고에서 출제됐던 어휘 문제입니다. 가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이거 전교 1등도 틀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A가 뭐였냐면은 스승께 절을 올렸다였어요. 스승께 절을 올렸다였어요. 가장 유사한 건 무엇일까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고요.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던 게 선생님 4번도 적절하지 않아요? 4번은 왜 틀려요? 이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네, 4번 같은 경우는 제사를 올리다 같은 경우는 의식이나 예식 같은 걸 거행하다는 의미의 올리다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중에서 이제 윗사람에게 뭐 인사를 올리다, 절 같은 걸 올리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한테 해설을 진행했는데도 수긍하지 못하겠다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맞추기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조금 챙겨왔는데요. 보기 자체에서 맞춤법 규정을 주고 그 다음에 요 관련된 사례를 주고 나서 너 이 맞춤법 규정과 이 사례를 연결해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니? 를 묻고 있는 살짝 심화로도 꼬아놓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배명고의 특징인데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정답이 2개 고르시오가 굉장히 많아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죠.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 뭘 헷갈려하냐면은 내가 이 선지가 맞는 게 맞나? 적절한 게 맞나? 요걸 이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맞춰도 하나를 틀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배명고 학생들이 이 모두 고르시오가 나오면은 중하위권 학생 중에서 틀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걸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판단하는 경험이 많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배명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은 일요일 1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시간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일에 공부한 내용을 바로 그날 남아가지고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평일 클리닉도 있는데요. 학생별로 평일에 제가 문제를 출제하고 그럼 학생들이 각각 틀린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오답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로 클리닉 시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 하나하나한테 틀린 문제를 훈련이 되도록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틀리지 않겠죠? 틀리지 않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좀 자세하게 제가 국어 내신 시험을 학생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진양 선생님만의 국어 내신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내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정규 내신 시간에 수업을 3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교과 내용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출제되는 개념과 선지까지도 언급을 드리고 시험에 잘 연계되는 외부 지문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마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학원에서 모의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동일한 시험지, 동일한 유형, 동일한 경향으로 엄선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출된 거 살펴보면은 거의 적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암기 클리닉인데요.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바로 수업한 내용을 바로 암기를 시키고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배운 내용을 학원에서 바로 암기하고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빈출되는 내용, 서술형까지 전부 정리해가지고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집으로 귀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에 하는 개별 오답 클리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일에 보통 학생들한테 문제를 제출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통 수요일 밤 12시까지 답안지를 제출을 하고요. 그 답안지를 제출하면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서 학생들마다 틀린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걸 다 파악을 해서 그 문제와 유사한 내신 기출문제로 클리닉 시험지를 만들고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틀릴 일이 없겠죠? 없어야 될 텐데요. 저는 매주 교재를 2권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문제들, 사실 자습서에 있는 문제들,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는 절대 내신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너 이거 틀려라 라는 이제 난해한 손질을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단원별로 최소한 300문제는 풀어볼 수 있도록 교육특구 강남 3구의 양질의 기출문제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외부 지문까지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클리닉 시간에 쓰는 서술형 암기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빈출되는 꼭 출제가 잘 되는 그런 서술형 문항들까지 다 암기할 수 있도록 서술형 대비 문항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 중간고사인데요. 이건 제가 방이동 학원가에서 최초로 실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와 동일한 시험지로 학교 출제 경향 그대로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2회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중간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학교 시험지 유형으로 동일하게 풀어보다 보니까 나 이거 아는 줄 알았는데 뭐야? 틀렸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자기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부분이 모의 중간고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필기 한 장 정리인데요. 이 방이동 학원가에 요즘에 손필기를 많은 학원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조가 저희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손필기 내용을 저는 자습서보다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문점 같은 걸 다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냥 필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100% 암기해야 된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까지 전부 다 전교해주고 있고요. 반별로 수업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반영을 해서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필기하지 않고 요거로 한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뿐만이 아니라 한 장 정리라고 해서 시험 직전에 학생들이 간단하게 이제 손으로 들고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책받침 같은 형태로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거 받으려고 학원에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 내신 수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생들의 국어학습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